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7일 금요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요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5월에 싱그러움이 묻어나는 그런 아침인데요. 오늘 새벽에 들린 미국 주식시장 우리들에게 그나마 또 새로운 또 희망을 주는데 문제는 미국 주식 상승이 부담스럽다는 거죠. 네, 항상 역의 디커플링의 상관관계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그러나 오늘은 꼭 그럴 것 같지는 않다. 항상 상관관계, 역의 상관관계는 아니다는 거죠. 오늘은 어제 미국 주시장이 상승하고 오늘 하락하지 않고 다시 추가 상승하면서 나름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어제 이제 오전장 좋다고 오후에 막 무너지면서 실망감을 안겨줬는데 오늘은 그런 것들이 좀 떨쳐버리고 나름대로 상승하면서 마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제 상승을 좀 해줘야 되죠. 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하나하나씩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글로벌 주가 추이를 한번 봅시다. 다우는 이제 천서히 한번 상승하는 확 이제 방향성을 튼 이후에 거의 막판에 살짝 조정만 나오지 거의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장 초반에 하락으로 시작했다가 급격하게 상승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유지해주는 그러한 아주 뚝심 있는 하루의 모습을 보였죠.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끝에 살짝 이익 실현 매물이 단타의 매물이 나오긴 했지만 세 주식, 세 섹터 모두, 세 지수 모두 강하게 버티는 그러한 긍정적인 하루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아시아 시장은 니케이는 빠졌죠. 0.27 한국 빠지고 상해는 0.5% 상승하고 항생도 0.27 살짝 빠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은 0.56%, 프랑스는 1.78, 독일은 1.59 강하게 상승하며 마감한 그러한 글로벌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의 가장 큰 어떤 상승의 온동은 메이시라는 백화점 업체가 생각보다 좋은 실적을 보였다는 거죠. 즉, 이 실적이 의미하는 것은 소비 감소가 우려보다도 그렇게 크지 않다. 백화점인데 소비하는 거니까 이러한 미국 경제 펀드멘탈에 대한 회의가 있었는데 이런 회의적인 사고가 좀 사라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메이시스 백화점은 119.31%나 상승을 했죠. 여기에 가장 우리나라 뭡니까? 저기 1,000원짜리 샵 같은 달러 제너럴 이런 회사도 13.71% 우리나라 다이소와 같은 거죠. 오르는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브로드컴이 VM웨어를 인수를 하는 소식도 들리면서 또 상승을 했고요. 네, 갭 같은 그러한 의류 업체들도 소비 관련 업체들도 크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알리바바가 14.79나 상승을 했네요. 네, 전자상거래 업체. 전부 이제 바이두도 그렇고 중국 기업들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거, 뭐 관세 인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긍정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 바닥에 있던 엔비디아가 장 시간외에서 아주 무너졌다가 다시 5.16% 상승하는 뚝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IT 시장 전체를 끌고 올라왔는데 엔비디아가 다시 반등한 이유는 가격 하락, GPU가 안 팔리고 또 게이밍 관련된 채굴 현상이 거기에 대한 GPU가 안 팔릴 거다, 재고가 쌓인다 이런 것들이 이미 국가에 선반영이 됐다. 오히려 데이터 센터형 GPU 시장이 크게 올해 하반기부터 성장을 하면서 충분히 비트코인 관련된 채굴 관련된 그러한 사업부의 부진을 만회하고 남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비디아가 뚝심 있는 상승의 모습을 보이며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의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1분기 GDP 잠정치가 연율 1.5%, 속보치도 1.4% 하락했죠. 시장 예상은 1.3%였는데 살짝 GDP가 조정이 되는 모습을 보이네요. 미국 주간 실업 신청 건수가 21만 명으로 예상을 하했죠. 21만 5천 명이었는데 21만 명으로 예상을 하했어요. 이건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미국 4월 펜딩 주택 판매 주시는 3.9% 하락해서 6개월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미국도 부동산 시장이 쭉 올라가다 이제 침체를 겪는 조정을 좀 받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누리며 법과 원칙을 훼손한다, 환경을 바꿀 것이다.
아니 바이든은 관세에 대해서 풀어주겠다, 같이 협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양면 작전을 구사하는 미국의 전형적인 그러한 그 전략이죠. 네, 뭐 우리가 트럼프가 이제 강력하게 중국을 우리가 규제를 할 때 속으로는 즐거웠었죠. 아, 중국 때리는구나. 하지만 그 역습으로 결국 저렇게 물가로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정책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와의 대경제 정책이라는 것은 정말 신중을 기해하며 좀 장기적인 모습을 보고 접근을 해야죠. 우리나라가 중국을 때리고 후려 패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후려칠 힘은 없지만은 길게 보고 하셔야 됩니다. 미국 보시지 않았습니까? 중국의 관세를 막 때리다가 결국 자기들이 뭐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정권이 뭐 흔들흔들 정도로 고통을 받는 것은 미국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들이 그때 많이 나왔는데 트럼프는 듣지 않은 거죠. 네, 정치적 감각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감각적으로 지 마음대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번 정부도 좀 중국을 다루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미움으로 막 갖다 두들겨 패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다 역습으로 돌아오고, 그 역습이 결국 우리 서민들만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이런 면들에 있어서 한 나라의 경제 정책과 특히 경제 정책은 신중해야 된다. 그렇죠. 길게 보고 접근하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C가 인플레이션 상승이 계속될 것이다. 유로존 경기 침체를 유발할 것이다. 영국에서 석유 가스 기업에서 25% 초과 이윤세를 부여하겠다. 아니, 이 유럽은 이 뭐만 오르면은 이 세금 부과하는 거, 가계 에너지 비용 24조를 또 지원하겠다. 이 세금을 여기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봤습니다. 브로드캠이 VM웨어라는 기업을 77조 원에 인수를 했죠. VM웨어는 어떤 회사이냐? 클라우드 컴퓨터를 하는 거죠. 클라우딩 컴퓨터 플랫폼을 가진 업체입니다. 올해 두 번째 규모의 M&A인데 브로드컴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오네요. 무디스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2.5% 하향했다. 이러한 안 좋은 소식도 들립니다. 어제 한국은행 총재가 첫 금융위를 하면서 첫 금융위 때 금리를 올린 케이스가 처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향후의 경기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인플레이션은 높고 경기는 침체할 확률이 있지만 일단 4.5%까지 올라오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다. 1.75인데 올해 한 2.5까지도 올릴 수 있는 3번 정도 더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뉘앙스를 풍긴 거죠. 일단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중립금리는 2.5%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 시장과 글로벌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던 스냅은 어제 4.59%나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WTI는 3.14%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원인은 이제 미국이 드라이빙 시즌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네, 석유를 많이 쓰는 그러한 시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유가가 잡히지 않다. 여기에 이제 뭐랍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멈추지 않는 상황이고, 동유럽 국가들이 제재를 받아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서로 유럽 내에서도 합의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엮이면서 약간 불안한 모습으로 유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가 상승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핵심인데, 유가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이 5월 CPI, 6월 초에 발표 5월 CPI도 그렇게 우리 많이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8.2인 정도, 8.1이나 8.2 정도 살짝 꺾이는 그런 모습인데, 7자가 보여야 사람들이 안심을 좀 하고, 꺾이는구나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되는데, 한번 7자까지 내려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인플레이션이 꺾일 것이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개념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금리 한번 봅시다. 2년, 5년, 10년, 30년인데 2년만 살짝 빠지고 나머지는 거의 보합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네요. 자, 애플 주가 한번 봅시다. 2.32% 상승해서 143달러. 애플의 기준은 제가 항상 150달러라고 그랬죠? 네, 일단 150달러까지 회복하는 그런 반등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반등력이 좀 약한 것 같아요. 테슬라는 이제 드디어 700달러를 회복을 했습니다. 700달러를 회복한 테슬라인데 오늘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드는데, 이 테슬라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독일 공장에 대해서 생산을 확대하겠다,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가 시장에 나왔죠. 네.
리비안도 7.27%나 상승하며 29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29%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는 앞에도 이야기했을 때 5.16% 상승해서 178달러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TSMC는 뭐 거의 회복이 없었네요. 0.69%, 91달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4%나 상승을 했네요. 네. 오늘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도 4.24%, 노블록스도 5.74%. 노블록스가 30달러를 회복하는 게 좀 기쁘네요. 어제 우리나라의 이제 메타버스 게임 뭐 이런 것들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데 그 연속성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부호를 남겼죠. 생각보다는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물려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반등을 하고 또 옆으로 쉬고 또 3개월 있다 또 순환매로 돌아오면서 또 계단식으로 올라오고 이게 이제 선순환 과정에 나타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인내가 필요한 고통스럽지만 참고 견뎌야 될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3만 달러를 회복을 못하고 있네요. 제가 볼 땐 29,507달러였는데 또 테라와 루나가 2.0을 론칭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 번 있죠. 사기꾼이다. 두 번 다시 테라와 루나 같은 그러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데는 투자를 하지 마라. 당분간 코인 시장을 떠나라. 이게 제 생각이 차라리 RU식을 사서 국내 시장에 들어와서 2차전지 좀 장비라든지 소재 이런 쪽에 사서 그냥 버텨라. 그렇지 않으면 삼성전자를 차라리 사라. 삼성전자 8만 원까지 보고 사서 기다리는 게 훨씬 안정적이다. 이런 이야기들 해드리고 싶네요.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들을 한번 봅시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강한 긴축 통화 정책 조정이 불러오는 경기 침체에 대한 연준의 관심 증가가 주식 시장의 바닥을 받쳐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즉 연준이 강한 통화 긴축 정책을 한편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관심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연준의 미래 전망과 전략에 관심이 가 있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물가 기조로 인해 긴축 정책 사이클은 장기간 이어지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한다면 9월부터 정책의 영향을 점검하며 금리 인상 속도를 줄여가는 다소 신중한 행보가 전개될 가능성. 이 부분이 제가 봤던 바닥을 지키는 요인이다. 베어마켓 랠리를 불러올릴 수 있는 근본적인 중요한 문구이고 한 줄 요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이제 미국 IT 시장들이 뜬금없이 뭐 빠지기도 하고 급하게 많이 빠지기도 하고 또 치고 올라오기도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저는 이렇게 봤죠. 생각보다 크게 하락한 미국 밸류에이션 조정이 이 수급이 비어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조금만 매수에 들어와도 주가가 푹푹 치고 올라오는 그러한 베어마켓 랠리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생각보다도 미국 밸류에이션 조정이 컸다. 그 다음에 수급이 무너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반대로 조금만 수급이 받쳐만 준다면 무너지기 전 그 계속 쭉쭉 빠지는 그 중간 단계에 아무도 이제 매수가 없기 때문에 팔 물량이 없다는 거죠. 이러한 수급상의 호재도 역으로 생각하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악재가 선반영되고 개선되는 매크로 환경, 긍정적인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증시 반등의 동력으로 보여집니다. 미 증시는 미래의 악재를 선반영했다는 점에서 단기 반등의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주가지수 밸류에이션은 S&P 500 12개월 포워드 주가 비스 퍼 기준으로 연초 21.4배에서 지금 16.4배로 크게 조정을 받은 거죠. 네. 올해 증시 밸류에이션은 인플레이션 위험과 그에 따른 연준의 고강도 긴축 일정 부분 선반영을 하면서 충분히 밸류에이션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유진증권의 강영현 부장 같은 사람은 한 번 더 무너질 거다라고 제가 계속 그분을 비난을 하는데 저는 제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가 부담에 따른 기업이익 둔화 전망도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업이 원가 부담을 의미하며 주가 지수에 선반영한 경향이 큰 CPI와 PPI 스프레드는 작년 8월과 9월의 최고조에 달하고 지금은 다소 완화된 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CPI와 PPI 스프레드가 안정적이다. 이 말은 어느 정도 CPI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매크로 환경도 개선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둔화 속도는 불확실하나 인플레이션이 적어도 정점을 찍을 수 있다는 인식, 또 최근 부상적인 22의 긴축 모멘텀으로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누그러뜨려질 가능성, 이런 것들은 이제 이머징과 글로벌 시장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역으로 미국으로 빨려갔던 돈이, 이러한 것들이 다소 안정적이고 바닥을 지켜주는 고무적인 요인이다. 저는 베어 마켓 랠리의 그런 핵심 논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에 상해 봉쇄 완화 정치, 중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일부 완화, 이러한 긍정적 모멘텀도 베어마켓 랠리를 받쳐주는 충분한 이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바닥에서 15% 정도는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에 배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게 미국의 실질금리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미 내려왔죠. 네, 그 다음에 S&P 500가 16.4배까지 내려오는, 과거 평균은 Y에 닿은 거죠. 충분히 조정은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봅시다. 여러 번 말하지만 지금은 쫄 필요 없는 줍줍의 바다로 평가가 된다. 시장이 드라마틱한 V자 반등도 없겠으나 최소한 바닥에서 15% 이상 상승하는 베어마켓 랠리는 이미 왔다. 좀 일부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일소일비로 에너지를 낭비하지만 묵묵히 좋은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터졌던 것을 악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여전히 제가 추천하는 4대 섹터, 2차전지, 우주, 항공, 방산, 반도체, 바이오, 이 4개 섹터의 대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해서 순환매로 돌아올 때마다 이익을 실현하고 또 기다리고, 이런 단타 매매가 가장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즐거운 목요일이고 주말의 시작입니다. 오후의 싱그러움이, 제가 지금 창문을 열어놓고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의 이 나무의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그런 초록초록의 오후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에 이 빨간 불기둥이 일어났듯이 우리 한국 시장에도 불기둥이 일어나는 그런 멋지고 기분 좋은 주말이길 바랍니다. 네, 내일 또 저희 스터디 모임이 여의도에서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1시부터 4시까지 있는데, 혹시 우리 친구분 중에서 스터디 모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자동차죠. 자동차를 통해서 2차전지, UAM, 애플카 이런 것들 좀 달아주고, 또 향후에 우리가 투자할 만한 종목 한 10개 종목 봐주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고, 또 속된 말로 시장에서 고수들과 애널리스트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누적되고 쌓이고 쌓이는 거죠. 주식은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다라고 확신한 사람만이 도전하는 고독한 길이죠. 여러분들의 멋지고 즐거운 주말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